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요약하면은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하건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건 한다는 거고, 그러면 니 얼만큼 일했노 알려면은 얼만큼 에너지 감소했노 물어보는 거고, 니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니 물어보는 건 결국 일을 얼마나 받았니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뭐 1, 2, 3, 4번은 풀기도 했고 큰 무리가 없고요. 7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9페이지, 70페이지 골로 한번 가볼게요. 아니지, 거기 69페이지네. 69페이지 가서 5번 문제 한 문제 보고 갈까요? 자, 지금 보면 이거 제가 했었나 안 했지? 안 했지. A도 속력이 증가하고 B도 속력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둘 다 뭐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일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일만큼 뭐 한 거지?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똑같은 물체의 A 경우와 크기가 다른 일정한 힘이에요. 그러면 얘들 둘의 뭐는 똑같다는 거죠? 질량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 마이너스 제로 하면 되지. 처음 속도가 제로였으니까. 처음 속도가 제로였잖아. 그 다음에 B가 받은 일의 양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2V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 빼기 0이 되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자, 처음 10초 동안 B의 경우에 일은 A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결국 에너지 변화량이 몇 배인지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됐냐? 그러면 해결이 쉽게 되죠. 그죠? 몇 배다? 4배가 되겠네. 6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나하고 풀었던 것 같고, 7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 얘들아? 자, 문제에서 역시나 5N의 힘을 줘가지고 5m만큼 끌고 간 거 맞지?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은 힘 5N 곱하기 이동거리 몇 미터? 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해준 일만큼 뭐가 증가하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문제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으니 처음 운동 에너지 제로. 그럼 25고 약분되니까 결국 V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나중 속도 5m/s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근데 일단 속력은 5가 나왔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해준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자, 해준 일의 양은 5, 얼마? 25줄. 얘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은 일단 안 나와 있지. 질량 나와 있고 힘 나와 있지. 가속도 얼마? m분의 f. 얼마가 돼? 2.5. 의미가 뭔데? 속력이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 2.5씩 증가한다. 근데 얼마 증가했어, 속력이? 5만큼 증가했지? 몇 초 걸린 거야? 2초.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그럼 인류는 얼마 나오는 거야? 12.5가 나오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됩니까? (8) 8번은 내가 풀어줬던 것 같고요. 페이지 넘길까요? 8번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몇 번입니까? 9번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8번과 9번은 사실상 어떤 문제다? 동일한 문제다. 자, 그래도 9번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힘이 같고요. 일정하게 작용했으니까 결국 해준 일의 양은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착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하고 도착했을 당시에 B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다? 같다. 근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질량이 크대. 그러니까 질량이 A가 누구보다 크다고? B보다 크대.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는 같대. 그러면 질량이 작은 만큼 뭐가 빨라져야 되는 거야? 속력이 빨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도착했을 때 B의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은 확실하건 사실이지. 됐어요?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 얘는 가속도가 m분의 f잖아. 얘도 m분의 f잖아. 근데 m이 누가 작다고? B가 작대. 그럼 가속도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지.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B가 먼저 도착한다고 봐야지. 가속도가 크니까 속도가 많이 증가하잖아. 기억. A와 B는 결승선 동시에 도착한다? 이거 틀린 말이지. 왜냐면 가속도 A는 m분의 f니까 얘들 둘이 반비례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작은 B가 더 많이 가속될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 더 많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 빨리 도착해야지. 그래서 B가 먼저 도착한다 하시면 되죠. A와 B의 결승선의 속력은 같다. 방금 했잖아. 값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대소관계 정도는 따질 수 있다니까? 그럼 이것도 틀린 말이잖아. A와 B의 결승선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건 애초부터 이야기했던 거잖아. 같다. 왜? 받은 일의 같으니까. 됐나요? 그럼 답은 D근만 답이 되는 거죠. 됐죠? 내가 지난 시간에 11번 문제 풀어줬던 거 맞아? 12번 한번 볼까?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 맞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알아도 한번 적어볼까? 면적이 뭐와 같다? 일의 양과 똑같다. 맞나? 그러면 이걸 끝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되노? 증가한 뭐하고 같다?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에너지와 같은 건 아니야. 에너지와 변화량과 같은 거지. 면적 얼마냐? 10 곱하기 20은 면적이 2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40이니까 면적이 얼마 되겠어요? 400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10m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일은 몇 줄이다? 200줄이다. 10m인 지점에서 속력은 그랬죠? 자, 처음에 분명히 정지에 있었지. 0에서 200이 더해진 거지. 그러면 10m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200이니까 요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그때의 속력을 묻는 거잖아요. V제곱이 400이니까 V는 20m/s이다. 고치세요. 20m/s이다. 자, 20m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0m인 지점에 몇 배냐 물었죠? 자, 10m인 지점에서는 0 플러스 200인 거고요. 맞나요? 이걸 기점으로 하면 600을 더해야 되고 요걸 기점으로 하면 400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똑같죠? 20m 지점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m 지점의 운동 에너지는 10m 지점 몇 배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3배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될까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넘어갈까? 야, 문제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돼 있는 문제거든. 이거 지금 너희들 그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일의 양하고 똑같다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시간에 따른 뭘 묻는 문제야? 운동 에너지를 묻는 문제 맞지? 그러면은 자, 지금 일정한 힘을 가하고 있지. 그러면 시간당 해준 일의 양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왜냐면 F 곱하기 뭐 하는 거야? 이동 거리를 해준 게 뭐야? 일의 양이잖아. 근데 문제가 있지. 힘은 일정히 가하고 있지만 이 물체는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지 않아? 그 이동 거리가 일정하지 않잖아. 요거 너희들 그거 그래프로 고쳐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고쳐봐. 이거 무슨 운동해야 돼? 등가속 운동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 등가속 운동이고 문제에서 정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등가속 운동의 이동 거리, 뭐 한글로 적을까? 이동 거리는 결국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은 이동한 거리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t가 아니라 t제곱에 비례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정리할게. 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F 곱하기 이동거리 S에 비례하지. 근데 F는 상수야.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 이동한 거리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이동한 거리는 뭐에 비례할까? T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돼요? T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얘들 둘은 무슨 관계가 되죠? Y = T제곱 그래프를 찾으면 답이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 찾으란 얘기지? 어딨노 2차 함수 그래프? 3번에 있잖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풀면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뭔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 찾을 때. 이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프 찾는 게 의외로. 뭘로 풀어야 된다? 등가속 운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15번 같은 문제 지난 시간에 있었지? 15번? 15번 같은 문제도 있잖아. 별건 아닌데 조금 틀리기 쉬운 게 어떤 거냐면
자, 0에서 2m 동안 합력이 물체한 일은 그랬거든. 이건 뭐 쉽잖아요. 힘 거리 그래프니까 면적 구하면 되죠. 파일줄. 그래서 맞는 말. 2에서 4m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그랬거든. 한마디로 이거 뭐야? 한 일의 양을 묻는 거 맞지? 면적 묻는 거야. 그럼 28에 16. 오케이. 자, 4에서 5m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속력이 느려져야 되지. 속력이 느려지려면 힘을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힘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속력이 느려지는 게 아니야. 힘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속력은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빨라져야지. 내가 앞에 사람이 가는데 5로 밀어. 빨라지지? 힘을 좀 줄여가지고 3으로 밀어. 그래도 빨라지잖아. 힘을 더 줄여. 1로 밀어. 그래도 빨라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느려지느냐? 그래프가 요래 내려가야지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5초 때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속력이 느려질 일은 없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감소할 일도 없다. 숫자는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니? 답은 기억이야. 넘어갈까? 내가 지난 시간에 18번을 해줬으니까 19번을 보겠습니다. 18번과 19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봐보세요. 자, 이 물체가 10kg이거든. 중력과 습도가 10이면 얘는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N이 무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100N인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어. 쌤 봐봐. 얘가 100N인데 100N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면 얘는 등속 운동을 해야 돼. R자 힘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력은 일정하고 높이만 높아지면 돼. 근데 다른 케이스지. 분명히 무게는 100N인데 얼마를 당기고 있어? 120으로 위에서 물체를 잡아 당기고 있는 거잖아. 됩니까? 그러면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R자 힘이 20N이 되는 거지. 됩니까? 위쪽으로 20N. 그러면 가속도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질량 10kg분의 힘 2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m/s 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자, 문제 풀어보자. 합력은 내가 해놨잖아. 얼마? 20N. 맞는 말. 지용이가 줄에 매달린 물체의 한 일, 요거 보면 되잖아, 얘들아. 요게 지용이가 한 일 아이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면적 구하면 60줄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봐봐. 지용이가 한 일이 60줄이거든. 이 지용이가 한 일 때문에 뭐가 증가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잖아. 또 높이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증가한 위치 에너지하고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이거 맞아? 근데 디귿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줄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게 60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맞아, 틀려. 틀린 말이지. 그럼 디귿에서 뭐라고 해야 돼? 줄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60이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니은 뭐 60이니까 맞는 말이고. 됐니? 그럼 답은 기억하고 니은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뭐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진도 나가볼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갈까?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운동 에너지 배웠지?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배웠지? 뭐 배웠어? 중력 포텐셜하고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배웠잖아. 지금 하는 건 요게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요. 요게 운동 에너지거든. 요거 두 개를 더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하나가 감소한다는 거야.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럼 두 개의 합은 어때야 되는 거야? 일정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과학에서 일정한 걸 뭐하고 해?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 된다? 보존된다. 요 얘기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것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 증가와 감소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런 거 할 때도 충격량 물어보면 충격량으로 문제를 풀지 마라.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어 이런 얘기 했잖아.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위치 에너지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높이를 찾으려고 하지. 그런 필요 없는 거야. 분명히 위치 에너지를 묻는다는 건 뭔가 변했다는 얘기잖아. 얘가 왜 변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하니까 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고 자체를 위치 에너지를 물었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가. 물체에서 속력을 물어. 야, 사실상 속력을 묻는다는 건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높이 변화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숨어있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내용은 별거 없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사실 중3 1학기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잖아. 자, 1번 한번 보자. 자, 어느 물체가 15m에서 자유낙하인데, 얘들아, 너희들 자유낙하 배웠잖아. 자유낙하의 정의가 뭐야? 처음 속력이 0인 낙하가 자유낙하야. 던지면 안 되지. 그러면은, 자, 물체가 15m 높이에 있는데, 자유낙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제로인 거야. 그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가지고 있겠지. 9.8, 질량 얼마야? 안 나와 있어. M이라 할게. 요만큼 가지고 있겠지. 됐어? 근데 이 물체가 어디를 지난대? 5m 높이를 지난대. 그럼 뭔가 위치 에너지 바뀌었겠네?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로 바뀐 거야? 9.8 곱하기 M 곱하기 5로 바뀌었다. 무리 없지? 근데 위치 에너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잖아. 왜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감소한 거잖아. 그러면 이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15에서 빼기 9.8 곱하기 M 곱하기 5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게 되겠지. 이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니까.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야? 속력을 묻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하자. 이 5m 높이에서 속력을 V라 한다면 얘들아,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분의 1 M V제곱과 같다가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M 몰라도 봐라. 되잖아. 날라가잖아. 9.8 곱하기 묶어내면 15 빼기 5는 10이잖아. 그럼 98이지. 양변 2 곱하면 V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96이 된다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요. 얼마입니까? V는 5번 14m/s가 되는 거죠. 문제 자체는 간단한 문제지. 뭘 연습하겠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접근 자체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 말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로 가자는 게 핵심인 거야. 됐니? 처음 정지였어. 그러면 야, 우리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써볼 건데 처음 정지였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 맞지? A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얼마라고 알려줬어? 5000줄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야, A점과 B점의 높이 비가 몇 대 몇이야? 10대 6이니까 5대 3 맞지? 그러면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300줄이 되는 거야. 5000? 5000이니까 다시 3000줄이 되겠지. 5분의 3. 얼마 감소했어? 2000 감소했지? 그거 어디 갔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제로지 뭐.
지면에 도착했으니까. 그럼 최초에 있던 5천 다 어디 갔노?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얼마? 2000줄 하면 끝나는 거지. 됩니까? 자, 3번도 한번 볼까? 자, 보드 타는 사람이 얘들아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온대. 그럼 꼭대기에서 출발하는 거네. 그러면 봐봐. 자, 꼭대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꼭대기의 높이가 요거 되는 거 맞지? 원통의 반지름.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 10m라고 했으니까 꼭대기에서의 높이는 10m가 되는 거지. 그럼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가 되는 거야? 9.8 곱하기 m 몰라 곱하기 높이 10. 요게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고요. 꼭대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겠지. 출발해야 하니까. 근데 요 바닥에 딱 도착하잖아? 그러면 지면에 도착한 거하고 똑같지? 위치 에너지가 제로로 바뀌죠. 맞아? 근데 야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제로로 바뀌었잖아. 그럼 그 감소한 게 어디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러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98m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98m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으니까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요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M 날라가니까 똑같네. V제곱 196이니까 V는 14가 되겠네. 해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은 거지. 문제를 접근할 때. 자, 4, 5, 6 세 문제 풀어볼래? 4, 5, 6. 4번에 자, 경사각이 30도로 일정하다 이런 말을 왜 주냐면 등가속 운동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물체는 등가속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높이를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뭐만 가지고 그냥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얼마? 50줄.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지면에 딱 내려오면은 뭘 가지게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만 가지게 될 테니 운동 에너지 50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 증가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50줄만큼 증가한다. 맞는 말이야. 야, 기억이 맞는 말이면 니은은 무조건 틀린 말이지. 어떻게 고쳐야 돼? 50줄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고쳐야지. 틀렸습니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 줄 거 볼래?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물체가 내려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중력이 물체에 한 일만큼 뭐가 감소하게 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중력이 물체에 한 일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끝내지 마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결국 또 뭐하고 똑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똑같다. 여기까지 가야지. 그럼 얼마가 돼야 되죠? 고치세요. 50줄이 돼야 되잖아요. 기억에서 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지면 도달했을 때 속력이 5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얼마나 얘기입니까? 50이잖아요. V제곱이 100이니까 V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m/s가 맞는 거죠. 답은 뭡니까? 3번 기역 리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연직 높이가 h이고 마찰이 없는 빗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할 때 무릎에 답하라. 자, 줄 거 볼래? 5번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그러면 출발할 당시에 가진 거라고는 mgh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mgh가 고스란히 지면 도달했을 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M 약분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 속력을 묻고 있죠? 양변 2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V는 2GH가 되면 되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어? 반면에 요거는 이제 5번 문제였고요. 6번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속력이 V0로 가지고 출발을 했대. 그러면 출발할 당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어디까지 가야 돼요? V0의 제곱까지 가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고스란히 바뀌는 거죠. M은 어차피 날아가죠?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2GH가 되겠지? 그러면 V제곱이 2GH 플러스 V0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양면 루트 씌우니까 답 몇 번인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그 7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 자, 7번에 사실 높이가 h1이었는데 높이가 h2로 바뀌었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묻는다면 그냥 단순하게 풀어도 돼. 어떻게? mgh1에서 mgh2를 빼면 되니까. 맞나? 그럼 mg를 묶어내면 결국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mgh1 빼기 h2 하면 돼. 그렇지? 근데 뭐 설마 이렇게 물었겠니? 답지도 없고.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접근하면 되잖아. V1이 큰 수야? V2가 큰 수야? V2가 큰 수지? 내려갈수록 빨라지잖아.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2의 제곱에서 빼는 거야. 2분의 1 m V1의 제곱으로. 그건 있잖아. 답 몇 번이야? 5번에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 8번 같은 문제는 지금 위치 에너지 그래프하고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야, 너희들 알다시피 자유낙하 하면은 어떤 걸 만족하지? 등가속 운동 맞지? 그럼 자유낙하 하면은 낙하 거리 h는 요거 기억나? 2분의 1 gt 제곱 기억나죠? 요거 s 이꼴 2분의 1 at 제곱에서 온 거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h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t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죠? 낙하거리다 이거 높이가 아니고. 그리고요 요 h는 결국 낙하거리니까 뭐하고 비례하냐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위치 에너지는 시간하고 무슨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몇 차 함수 그래프 나와야 돼? 2차 함수 그래프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낙하하면 할수록 위치 에너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않아? 그러면 t제곱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 맞지?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y 이꼴 x제곱이야?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이야?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나와야 되는 거야.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너희들 이거 알지 않냐? 마이너스 이거랑 아까 했잖아.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무슨 그래프 나오면 되는 거야?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때? 운동 에너지는 아래로 볼록한 y 이퀄 x제곱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야 근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 없었다. 근데 생겼지. 얼만큼 생겼냐? 요만큼 생겼지. 왜 생겼냐?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감소했으니까 생긴 거 맞아?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에너지 100이 있었어. 상대한테 얼마를 줘야 돼? 50을 줘야 같아지잖아. 반을 주는 거지. 결국 요 이 원은 저거 봐.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 값의 절반과 같은 거야. 원래의 위치 에너지의 절반과 같은 거야. 됐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야, 위치 에너지가 절반 되려면 뭐도 절반 돼야 돼? 높이도 절반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높이가 2분의 1배 되면 뭐가 된다? T1이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역시나 핵심은 이거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9번하고 해봐. 9번, 10번 두 문제만 해봐. 9번, 10번 두 문제만.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하점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맞지? 그럼 요걸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 요 점에서 뭘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지. 알다시피 진자는 왕복 운동하잖아.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는 얘는 속력이 제로야. 그럼 간단하게 얘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는 요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맞나? 요게 높이 아이가? 요걸 찾아야 돼. 그러려면 요거 수직이니까 요거 찾으면 안 돼. 보여? 요거 L이지? 요거 코사인 세타 제로지? 그럼 요거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 하면은 O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나오잖아. 근데 실의 길이가 문제에서 L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높이 요거는 전체 실의 길이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L 코사인 세타 제로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되나요? 그럼 가보자. 최초 이 녀석의 높이는 뭐야? L-L 코사인 세타 제로니까 M 곱하기 G 곱하기 L-L 코사인 세타 제로가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맞나? 그게 고스란히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M 날라갈 거고. 양변 2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V는 루트 2G의 L-L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럼 답 나왔잖아요. 얼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니? (10번) 문제도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지면이 있을 때, 자,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m 높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최고 높이는 제로가 되지. 떨어뜨리는 거니까. 에? 위치 에너지는 20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니까 20 mg, 무리 없죠? mgh니까. 근데 어딘진 모르겠어. 요때 높이 h를 할게요. 요때 위치와 운동의 비가 3대 1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h 찾으란 얘기잖아 지금. 야, 요때의 위치 에너지는 요거 맞아? 근데 여기서 일로 오면서 뭐가 감소했어? 위치 에너지 감소했지? 그게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이 h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0mg에서 mgh를 뺀 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봐봐. 운동 에너지 이야기해도 V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묻지도 않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가 3대 1이라고 했으니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다 푼 거 아니야? 60mg 마이너스 3mgh는 mgh. 어차피 mg는 다 날라가지? 그럼 요 넘기면 몇 h? 4h가 60이잖아. h 얼마 나오는 거예요? 15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돼요? (13번까지) 세 문제 풀어볼래? 11, 12, 13.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사실은 실번은 10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20m 높이에서 물체가 낙하를 시작해서 뭐 어딘지 모르겠어. 하여튼 H 지점까지 도착을 했는가 봐. 그러면 얘들아 2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0mg가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지. 출발하는 거니까. 똑같아. H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mgh야. 그럼 얼마 감소한 거야? 20mg 빼기 mgh만큼 감소한 거 맞지?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근데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가 1대3이지? 몇 배란 뜻이야? 여기다가 3배 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넘기면 4mgh가 20mg지? mg 날라가니까 뭐가 되는 거냐? 4h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네. 그럼 끝났네. h는 5m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3번이 답이네. 12번. 질량이 m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놓여 있다. 자유낙하한다. 그럼 처음 속도는 제로다. 그러면은 자 12m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12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mg 곱하기 12니까 12mg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 그리고 자유낙하 출발 처음 운동 에너지 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인 거지. 그 다음에 자 몰라 몇 미터 높이인지 몰라. 그럼 똑같잖아. 위치가 이거고. 맞지? 얼마 감소했니? 12mg에서 mgh를 뺀 만큼 감소했지. 그 녀석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2배 곱하기 2 했는 게 같다 하면 되겠죠. 3mgh는 12mg니까 mg 날라가면 3h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될 테니 높이 h는 얼마가 된다? 4m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 3개 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증가된 것 같다. 이거 핵심입니다. 13번.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낙하하는 걸 배웠다면 이번에는 던져 올리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면이 있는데요. 지면에서 물체를 던져 올리는 거야. 던져 올리는 순간 여기 40m/s래.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볼 거야. 자, 던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제로야. 아까부터 계속 왼쪽에 위치 적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운동 에너지 적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없제? 질량 m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0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어느 위치 좀 도달했으면은 속도가 있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40보다 작은 속도긴 한데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면 이 속도의 V가 좀 되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이 됐겠지? 운동 에너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지? 그 감소한 게 뭘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이거 계산해 버리자. 1600이가 이거? 그럼 800m 맞냐? 그럼 이 800m에서 뭘 뺀 것과 같다? 2분의 1 m v 제곱을 뺀 것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거든.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가 되는 점? 3배가 되는 점. 요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됐죠? 그럼 이거 m 다 날라가고 정리하면은 v 제곱이 얼마 나오냐? 400 나오냐? 그럼 v는 얼마? 20m/s 이렇게 푸는 겁니다. 뭐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됐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려오나 높아지나. 지금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지상 15m 높이에서 연직 상방으로 10m/s의 초속도로 물체를 던져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제? 그러면 애초에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애초에 15m 높이 위에 있으니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위로 10m/s로 던졌으니 뭐도 가지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자, 그럼 정리하자. 자, 질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 질량은 안 나와 있냐? 그러면 15 곱하기 10 곱하기 질량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10 곱하기 15 곱하기 m이니까
150m이 뭐가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m은 질량이야.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뭐의 제곱? 10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지? 야, 그러면 이건 얼마냐? 50m 아니야, 이거? 이게 50m이다. 그러면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0m이 되는 겁니다. 얘가 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딱 도달을 했어. 야,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려오겠다, 그지? 그러면 최고점에 딱 도달하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야, 속력이 0이 아니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최고점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고점에 올라가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는 거지. 이 두 개 다 더한 거 어디 간 거야? 100%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그러니 이거 두 개 더한 게 200mI가, 그죠? 그럼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된다? 200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최고 높이에서의 높이 모르잖아. m 곱하기 g 곱하기 최고 높이에서의 h가 얼마란 얘기야? 200m이란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m 약분되니까 10h가 200이니까 h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m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답은 얼마다? 20m다 나오는 거지. 됐나요? 똑같은 걸 이제 이 밑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자, 일로 오자. 원리는 똑같아. 최고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지?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면 뭐가 0이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고스란히 어디로 간 건데? 운동 에너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지면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야? 두 개 더한 200m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은 뭐하고 똑같다?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니까 지면 도달 속력으로 인해서 구한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 거지. 약분될 거고요. V제곱이 400이니까 V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V는 20m/s가 되겠지. 해서 지면 도달 속력은 2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나요? 야, 15번은 쉽지 않냐? 이거 지금 높이는 똑같지? 어디로 던지나? 얘들아, 에너지에는 방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분의 1 mv 제곱할 때 v는 속도 아니야. 속력이야 그냥. 그러니까 1로 던지나 1로 던지나 1로 던지나 속력은 똑같다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똑같이 가지고 떨어지니까 어차피 1로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지면 도달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동일하니까 결국 A로 던지나 B로 던지나 C로 던지나 지면 도달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입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 맞나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든 접근해 봐야 되는데 일단 보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해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감소하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답은 뭐 2, 3, 4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 자, 지금 보면 얘들아, 이 위치 에너지는 뭐에 의존하는 값이지? 높이에 의존하는 값 맞지? 높이에 비례하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시간에 따라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 맞냐? 근데 봐봐. 사실 속도가 증가하나 속도가 감소하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동일하잖아.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거 지금 기울기 생각해봐. 기울기가 뭐야? 시간당 높이 변화율 맞아? 얘는 속도가 증가하지. 그럼 시간당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는 거 맞지? 얘는 속도가 감소하지. 그럼 시간당 이동 거리 h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감소하는 거 맞지? 결론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증가하다가. 맞지? 그 다음에 속도가 감소하니까 시간당 높이 변화율은 감소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다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감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 몇 번 되는 거다?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17번도 비슷한 얘기인데 물체를 연지기로 던졌어?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느려지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오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던진 위치로 낙하한다.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시간에 따른 관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속도가 빨라진다 했습니까? 느려진다 했습니까? 느려진다 했잖아. 방금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접선의 길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다가. 최고 높이에 올라가면 속력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지. 그럼 변화율이 제로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접선의 길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접선의 기울기 커져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지? 왜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에 따른 속도가 감소하거든.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오면 속력이 빨라지지. 이렇게.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커지니까 잠시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2번이 이 문제 답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 정지, 줄 거 볼래? 정지. 정지에 있던 2kg 물체가 미끄러진데 빗면이니까 무슨 운동하겠어? 당연히 등가속 운동하겠지. 그래서 지면 도달해서 속력이 얼마라고요? 3이었지? 요걸 식으로 정리해보자. 높이가 얼마였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H를 할게. 그러면 H 높이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질량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네? 그러면 G를 할게. G 곱하기 높이 H. 요게 뭐야? 출발할 때의 위치 에너지. 가 고스란히 뭘로 바뀐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도가 3이라 했으니까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좌변은 위치 에너지, 우변은 운동 에너지. 맞아요? 일단 이렇게 둘게. 그 다음 만약에 이 물체가 빗면에 같은 위치니까 높이가 동일하다는 얘기 맞지?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속력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 그럼 봐봐. 자, 같은 위치니까 2 곱하기 G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인 건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 뭐를? 속력을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이만큼을 더해준 게 출발할 당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속력 없이 출발하면 요 값이 운동으로 바뀌었다면 이거 두 개 합한 값이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지면 도달 시에 속력을 묻고 있으니까 V로 두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지면 도달 시 속력의 제곱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건 약분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국 그러면 우리 이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준 거지 보니까. 맞지? 2GH가 얼마예요? 9잖아. 요거 얼마냐? 16이잖아. 다음 얼마야? 25네? 그럼 V제곱이 25니까 V는 얼마가 된다? 5m/s가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되겠니?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면 일정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바닥에 충돌한대. 자, 높이를 4배로 한다. 그러면은 H를 4배로 했다. 그러면 일단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4배가 된다. 맞니? 근데 지금 이렇게 낙하하는 경우에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지면 도달 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됐잖아. 그러면 지면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4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10의 위치 에너지 가지고 출발하면 도착하면 운동도 10이지. 40을 가지고 출발하면 운동도 40이 되는 거니까 지면 도달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돼야 되지. 그럼 4배 하면 틀리는 게 물은 건 속도를 물었지. 속도의 제곱하고 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하고 비례하니까 얘가 4배 되려면 얘는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2배만 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입니다. 됐죠? 너희가 20번, 21번 두 문제 풀어볼래요? 우리
다음 주에는 역학 끝났으니까 그 역학 파트 힘의 응용부터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테스트 한번 쳐보자. 한 20문제 정도 해가지고. 20번 문제 볼까?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네? 그럼 뭐가 있는 거지? 위치도 있고 운동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문제에서 말하기를 그 속력이 2분의 1V가 되는 곳에서 높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번 봐봐. 자, 높이가 H면은 위치 에너지 mgH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속력이 V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그지? 인대로 풀어볼게. 근데 막 떨어지다가 뭐 낙하시킬 때 속력이 지면 돌다 속력이 이거다. 그지? 얘가 최저점이네. 그러면 좀 더 높은 곳에서의 아마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여기서 낙하해서 지면 도달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속력이 느린 거잖아. 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럼 요때 이제 위치 에너지가 한 건이잖아. 야,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 같아야 되지.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늘 풀던 대로 여기서 1로 올라가면 뭐가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 감소했지. 그게 뭘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 맞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요게 지금 4분의 1 v 제곱이니까 8분의 1 mv 제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뭐가 됩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분의 1v가 되는 곳에 높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일단 봐봐라. 요게 지금 운동 에너지 되는 거잖아. 요거는 뭐야? 원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자유낙하 시킬 때 도장, 이거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잘못 적었구나. 저 높이 h에서 출발했으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건 제로가 되는 거지. 맞지? 내가 잘못 적었지? 여기 보면 높이 h인 곳에서 낙하를 시켜가 지면 도달했을 때 뭐가 된 거야? 속력 v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때 0이 돼야 되지. 그럼 저 위에 높이 h일 때 위치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mgh, 여기는 제로. 이렇게 적는 게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식이 이거잖아. 제일 최초의 높이가 h였으니까 요게 최고 높은 곳 출발점의 위치 에너지지. 그게 고스란히 뭘로 바뀐 거야? 고스란히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었다. 일단 식 하나 나왔잖아.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관건은 요거지. 요게 뭔데? 높이 h'이라 할까? h'에서의 위치 에너지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요? h'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이고 이 값은 요거 빼기 요거. 요게 8분의 4니까 8분의 3 mv제곱과 같다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h'과 h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요 자리를 요걸 집어넣으면 되잖아. 어떻게?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노? 양변에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곱하면 우변이 8분의 3 mv제곱 나오잖아. 그럼 좌변은 4분의 3 mgh 나오니까 여기가 4분의 3 mgh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mg가 약분되지 이렇게? 그러면 h'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h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식 뭐야? mgh가 고스란히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었다. 그걸 이용해서 일단 관계식 하나 만들어 놓고 뭘로 푼 거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이다. 이걸로 문제 푼 거란 말이야.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21번도 한번 보자. 똑같지? 그림 봐. 야, 얘는 지금 출발 여기서 하지. 출발할 당시에 뭘 가지고 있어? 위치와 운동을 다 가지고 있다. 그지? 적어볼게. 출발할 당시에 위치 에너지 mgh. 출발할 당시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요게 역학적 에너지 맞니? 쌤 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최고점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2h이기 때문에 요게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지? 근데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위치 에너지도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랑 뭐 하다? 같다. 둘 다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식 하나 나왔지? 그럼 정리 좀 할까?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예요? mgh는 2분의 1 m v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한 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여기로 와야지. 지면 도달. 그럼 지면 도달하면 뭐밖에 없어? 봐봐. 요거 두 개 더한 게 고스란히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럼 또 식을 세워보자. 최초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물에 들어갈 때 속력이 라지 v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스몰 v와 라지 v의 관계를 묻고 싶은 거지? 그럼 누가 걸리는 거야? 얘가 걸리는 거지 지금? 얘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2분의 1 m v제곱을 집어넣으면은 양변에 2 곱하면 m 일단 날아갈 거고요. 이렇게. 맞죠? 양변에 2 곱하면 라지 v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 v제곱이 되니 라지 v는 루트 2v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답 몇 번입니까? 루트 2v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중력의 위치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출발하면은 얘가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에 이제 전환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겨가 놓으면은 그림 여기 있잖아. 얘가 여기서 놓잖아. 봐봐 얘들아. 놓잖아. 그럼 이렇게 가다가 다시 압축됐다가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압축됐다가 어떤 방식이냐면 A만큼 늘려서 탁 놓는다면 공기 저항 없고 마찰 없으면 아마 어디까지 갈 것이다? 안쪽도 A까지 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평형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왼쪽으로 A만큼 압축됐다가 오른쪽으로 A만큼 늘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지.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앞에 이 이론은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 뭐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이 증가한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동일하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 자, 요거 한번 봐봐. 요게 평형점이니까 평형점에 물체가 있을 때는 용수철에 변형된 길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형된 길이가 x잖아. x가 0인 상태니까 평형점에서는 뭐가 없다?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 맞지? 마치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O점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리 없습니까? 그 다음 자 얘를 착 잡아당겨 막 늘어나지 지금 용설이? 그럼 어디가 최대로 늘어난 거니? A만큼 늘어났을 때가 최대로 늘어난 거 맞지? 그러면 요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된다? 바로 최대가 된다. 납득할 수 있지? 차 와가지고 이렇게 압축됐지? 압축된 것도 변형된 길이가 A로 똑같지? 그럼 뭐 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때도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결국은 요 점과 요 점에서의 뭐는 동일하다?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겠지. 요가 됐니? 야 근데 지금 얘가 왕복 운동 한다고 했지? 7번 봐. 이렇게 갔다가 그럼 요 점에서 방향 전환하는 거 아니야? 요 점에서 방향 전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늘 강조하는 거. 방향 전환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곳에서는 속력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위치 에너지 최대지. 속력은 0이라 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없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양 끝점에서는 뭐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바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조금만 더 보면 돼. 자, 봐. 야, 이 용수철은 지금 항상 탄성력이 정의가 뭔데?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지. 그럼 용수철은 빨리 여기로 가고 싶어 하지.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 되는 거야? 왼쪽 방향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 하는 거야? 같은 거 맞아? 그러면 자, O점 A점에서 O점으로 이동할 동안은 속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용수철이 잡아당기니까. 됐니? 그 다음 O점에서 A점으로 가잖아? 그럼 용수철이 뭐 되는 거야? 압축되는 거지. 그럼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막 밀어내겠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O점을 지나서 B점까지 갈 때는 오히려 탄성력이 운동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속력이 빨라지다가 O점을 기점으로 속력이 느려지는 거 맞아? 속력이 빨라지다가 느려진대. 그럼 어디가? 바로 요 점이 속도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거지. 속도가 제일 빠른 거지. 평행점에서. 그럼 속도가 최대가 되면 뭐가 최대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따라서 A점에서 O점으로 이동할 동안은 뭐가 증가하고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O점에서 B점으로 갈 동안은 속도가 느려지니까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거든요. 그럼 고민할 거 있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그 문제 한번 보자. 문제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그림 봐봐. 어디서 어디를 왕복하는 거야? A와 B를 왕복하는 거 맞지? O가 평행점이라는 건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 맞지? 야, 쉬운 거부터 가자. 야, 요 점에서는 용수철이 변형되지 않았지. 2분의 1 kx 제곱에서 x가 0이지. 그러면 이 O점에서는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지. 야, 위치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면 뭐만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 맞지? 그럼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제로라는 것 자체가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합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건 이때 뭐 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최대된다. 속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하니까 속력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양 끝점에서는 속력이 0이니까 뭐가 0인 거야? 운동 에너지 0이니까 당연히 변형된 길이도 제일 길고 운동 에너지 제일 작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추가 O점을 지나서 얘들아 B점을 향한대. 이번에는 O점을 지나 B점을 향한다. 그때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잖아. 맞잖아. B점이 포텐셜이 최대인데 최대를 향해 간다? 증가한다 이 말이잖아.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적으세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왜? 멈춰 있거든. 방향 바꿔야 되거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부등호 비교할까? 자, A, O, B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A랑 B가 같으면서 제일 크고 O점은 0이니까 제일 작으면 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최대가 됐어? 속도 제일 빠른 O점이 최대고 A랑 B는 0으로 같은 거잖아. O점이 제일 크지. 역학적 에너지 고민할 거 있냐? A랑 B랑 C랑 동일하다 하면 되겠지. B가 왜 나오냐? C가 왜 나오냐? O점, A점, B점, O점. 같다 하면 되는 거지. 됐죠? 3번. 추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역학적인 일정하다. 정확하네. 추가 O점을 지나 A점을 향할 때 봐봐라. O점을 지나 A점을 향하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중? 느려지고 있는 중.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중 이렇게 되는 거지. B점에서의 추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지 0이 아니지. 뭐야? 틀렸습니다. O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최대가 맞습니다. O점에서 추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O점은 포텐셜 에너지 0이지. 그러니까 0이다. 오케이. 다 분석해 놨잖아. 됩니까? 자, 4번 문제도 방금 했는 거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죠. 볼까 바로. A점은 뭐 하는 점? 운동 방향 바꾸는 점, 속도가 0인 점, 운동 에너지 제로가 되는 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제로이다. 맞는 말. 추가 O점을 지나 B점을 향한다. 속도가 최대야. B점을 향한다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감소할 테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말. O점에서는 제일 빠르지.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겠지. 답은 기억니이 답입니다. 됩니까? 두 문제 한번 풀어볼래? 5번, 6번. 자, 같이 한번 봐볼까? 5번 문제 한번 볼까? 질량이 M인 추를 매달고 A만큼 당기고 하나는 2M짜리를 2A만큼 당겼대. 맞나? 당겨서 놓는 거지. 그러면 당긴 상태에서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된 길이가 포텐셜 에너지 맞지? 둘 다 마찬가지지. 자, 나도 2분의 1에 문제 보면 같은 용수철이라고 했지.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변형된 길이가 2A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죠? 4A 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이거? 그런데 자, 요 녀석이 결국 뭘로 바뀌는 거야?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추를 가만히 놓았을 때 얘가 쫙 가. 얘도 가. 빨라지겠지. 그럼 둘 다 평형점 도착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요때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기억. 가에서 시간에 따른 역학적인 일정하다. 모든 마찰 다 무시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내가 구해놨잖아. 이미 여기 적어놨잖아.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이잖아. 몇 대 몇이냐? 1대 4 맞냐? 몇 배가 돼야 되냐? 고쳐라. 4배가 돼야 되잖아. 돼요? 4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제곱 4A 제곱이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요 값을 편하게 이렇게 하자. 이 P라고 하고 요거를 요렇게 해도 무방하지? 1대 4니까. 근데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식을 세워볼게. 봐봐. 평형점 도달했을 때 요게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가에서의 속력의 제곱. 요걸 만족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나는 4EP 요게 결국 운동 에너지 되는 거잖아.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바뀌는 거니까. 그럼 요 값이 2분의 1 곱하기 이게 핵심이야. 질량이 달라요. 질량이 얼마야? 2M이고 나에서의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쌤 봐봐. 보통 이렇게 풀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4배야. 그럼 평형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도 4배야. 또 우리 배운 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은 2배 하면 틀리는 거지.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건 질량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운동 에너지 4배면 속력은 2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질량이 다르잖아. 그치? 이미 질량이 몇 배야? 2배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 속력의 제곱이 몇 배가 돼야 돼? 요게 2배가 돼야 하니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치세요. 나에서가 가에서의 루트 2배이 돼야지 맞는 말인 거야. 요건 틀리기 좋지. 됐냐? 그러니까 습관대로 풀면 안 돼요. 됐니?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 운동 에너지가 4배라서 속력이 2배 되려면 질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6번. 자, 들어갈 때 EV로 운동을 했어. 그럼 근데 가에서 봐봐래. 가에서는 뭐가 없지? 아직까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가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제로다. 무리 없지? 아직 압축 안 됐으니까. 근데 뭐는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이만큼. 됐어? 아니네. 2V네. 그럼 2V를 제곱하니까 요만큼. 됐죠? 4V 제곱만큼. 근데 압축이 좀 됐으니까 위치는 좀 생겼을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좀 바뀌었네. 얼마나 바뀌었니? 2분의 1 m V 제곱으로 바뀐 거 맞지? 증가해서 감소했어. 감소했지. 얼만큼 감소했냐? 2분의 3mv 제곱만큼 감소했지. 여기 절로 감소했으니까 그게 어디로 바뀐 거야?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이렇게. 뭘로 푼 거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이걸로 푼 거잖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비니까 이거 대 이거잖아. 몇 대 몇이니? 1대 3이 되겠네. 밑에 게 운동 에너지잖아. 그지? 위에 게 위치 에너지잖아. 그럼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답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넘어가 볼래? 그냥 같이 한번 봐보자. 뒤에 문제 많이 있으니까. 자, 보니까 A점, B점, C점이고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요점의 높이를 묻고 있으니까 높이를 뭐 라지 H로 둘게. 모르는 거니까.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가자. 야, A점에서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존재하지. 운동도 있고 위치도 있고. 맞나? 그럼 질량은 모르니까 M으로 가면은 A점에서는 mgH가 위치 에너지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같아야겠지? 그럼 이 값은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요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겠지.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EH니까 EMGH가 될 거고 더하기 B점에서의 속력이 V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요거 두 개 같다. 무리 없냐? 그래도 이왕 손댔으니까 정리 좀 하면은 넘기면 MGH는 요거 넘기면은 2분의 3 mV 제곱이다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A, B점 두 개 활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들아 A, C점으로 가볼게. 왜냐? 야,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야 되잖아. 또 그 식으로 써볼게.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방금도 했잖아.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4v가 m 4v의 제곱은 요거 맞지?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쉽지. 왜? C점은 뭐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없거든. 그럼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이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아니야? 맞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데? 스몰 h와 라지 h의 관계지. 그럼 누가 지금 문제가 돼?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요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해놓은 거잖아. 요 2분의 1 m4 이게 2mv 제곱이지. 그럼 이거 2mv 제곱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곱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변이 2mv 제곱 돼? 그럼 좌변도 뭐 곱하면 돼? 3분의 4 곱하면 되지? 결국 뭐야? 2mv 제곱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3분의 4 mgh하고 똑같은 거야.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요게 3분의 4 mgh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좌변은 3분의 7 mgh가 될 거고요. 우변은 mg 라지 h가 될 테니 mg 날라가면 라지 h는 3분의 7 스몰 h가 되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됐냐?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거기 89쪽까지 다 풀어서 아니다. 91쪽. 2쪽까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